트레이닝복을 산다고 하면 남자는 가벼움과 통기성을 생각하지만 여자는 내 라인이 어떻게 보일까? 나는 예쁘게 보일까를 생각하고,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남자는 연비와 가격을 고려하지만 여자는 이 차에서 내리는 내가 예쁘게 보일까? 내 아이를 태울 때 편할까? 내가 운전할 때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실용 기능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캠핑용 가방을 산다고 하면 남자는 수납 용량과 무게, 가격, 재질 등 효율성을 위주로 보지만 여자는 가방을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습이 예쁘게 보일까를 생각해요. 여자가 제품의 실용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우선순위가 남자는 효율을 먼저 따지고 여자는 감성을 먼저 따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2년차 셀러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급 꿀팁인데요. 내용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5가지 방법은 신규 고객 증가, 기존 고객 재구매, 객단가 증가, 비용 감소, 상품성 향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신규 고객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못해 블랙오션일 정도로 경쟁자가 너무 넘쳐나서 예전에 있던 온라인 강의나 꿀팁들이 거의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객들도 일단 제품을 알아야 사던가 말던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알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서 부업으로 간단히 스토어나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도전 중이시라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와 같이 여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첫째로, 누구에게 알릴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고객에게 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에게 반려용품을 팔 수가 없듯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겐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빠르게 패스하고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며 효율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캠핑용 다용도 가방, 바퀴가 달린 캐리어 형태의 제품을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알릴 것인가 인데요. 제품이 캠핑용 캐리어이므로 캠퍼들이 캐리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을 집중 공략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셀러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만 고집했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결국 고객은 오프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광고를 병행해줘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걸 4년 차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구독자님들은 이런 저의 시행착오를 흡수하셔서 건너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캠핑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겠죠? 캠핑 퍼스트, 캠핑 그리고 차박 2가지 카페가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네이버 캠핑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캠핑 단톡이라든지 캠핑 소모임, 동호회, 그리고 고카프와 같은 캠핑 박람회, 전시회, 그리고 검색엔진 키워드 등을 잡아서 홍보를 해야 돼요. 검색엔진 키워드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카페 활동을 하지 않는 미니멀 캠퍼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매를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을 통해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클릭당 검색 광고의 입찰가가 너무 비싸다면 세부 키워드를 파악해서 조금 작은 키워드부터 저렴하게 1위를 차지하며 차근차근 올라오는 방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든 파생이 돼 있게 마련인데, 캠핑 가방 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크지만 바퀴 달린 캠핑 가방이라는 키워드는 훨씬 작기 때문에 광고 입찰가도 낮고 1등을 차지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면 네이버 알고리즘의 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캠핑용 캐리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뷰 검색 결과, 지식인 결과, 쇼핑 검색 결과 등 네이버 지면을 최대한 많이 점유하실수록 매출은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흔한 말로 노출은 곧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셔야 대표님만의 차별화된 광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 주제는 뭐라고 알릴 것인가인데요. 대상이 남성일 경우에는 기능과 효율성을 강조해야 되고, 여성일 경우엔 감성과 디자인을 부각해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에게 획일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는 상당히 큰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사실 다른 종족이에요. 아마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보신 분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남자는 한글을 쓰고 여자는 영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로 광고하면 영어를 쓰는 여자 고객은 못 잡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전 세계 소비 금액의 70%는 여성에게서 나오고, 품목으로 따지면 80%가 여성에게서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남자는 큰 돈이 드는 자동차, 명품, 집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이고, 휴지, 생활용품,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 집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다 구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성의 구매 욕구를 공략하는 건 중요하다 못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트레이닝복을 산다고 하면 남자는 가벼움과 통기성을 생각하지만 여자는 내 라인이 어떻게 보일까, 나는 예쁘게 보일까를 생각하고,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남자는 연비와 가격을 고려하지만 여자는 이 차에서 내리는 내가 예쁘게 보일까? 내 아이를 태울 때 편할까? 내가 운전할 때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실용 기능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캠핑용 가방을 산다고 하면 남자는 수납 용량과 무게, 가격, 재질 등 효율성을 위주로 보지만 여자는 가방을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습이 예쁘게 보일까를 생각해요. 여자가 제품의 실용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우선순위가 남자는 효율을 먼저 따지고 여자는 감성을 먼저 따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하면 남자는 고기가 맛있으면 이 집 고기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남자친구랑 같이 먹어야겠다, 어머니한테도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듯 여성의 소비 심리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적이나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마케팅을 하실 때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캠핑용 캐리어로 넘어와서, 남성 타겟이라면 제품의 재질, 내구성, 수납 공간, 편의성 등을 강조하면 되고, 여성 타겟이라면 제품의 디자인, 캠핑을 떠나기 위해 이 가방에 짐을 쌀 때의 설렘, 캠핑을 가서 필요한 것들을 쓱쓱 꺼냈을 때의 쾌감, 캠핑에서 느낄 힐링과 여유 등을 상상할 수 있게 광고를 하시면 좋아요. 참고를 위해서 제가 즐겨 쓰는 스토리보드를 PDF로 첨부드릴 거고요. 그거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인데요. 실구매 고객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지금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 대행을 맡아서 온라인 광고와 기획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고객에게 문자로 소정의 사례를 약속하면서 어느 경로로 제품을 인지하셨고 왜 결국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여쭤보면 고객님들은 의외로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루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가격 대비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카카오톡 광고, 인스타 광고, 유튜브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모두 다 진행을 했었는데, 고객들에게 여쭤봤을 땐 결국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 했었는데 그때 써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사게 됐어요가 100%였어요. 그 말인 즉슨 제가 그동안 200만원 가까이 쏟아부었던 광고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광고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마진을 많이 드리는 대신에 공동구매와 홍보를 요청했더니 그 뒤로 매출이 많이 신장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늘고 매출도 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광고에서 효과가 없다고 광고를 중지하시면 안 되고, 그 광고를 클릭했던 사람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2회, 3회 재노출을 시키면서 리마케팅을 하시면 클릭률이 처음엔 0.1이었다가 그 다음 0.4, 그 다음 1.2, 마지막엔 3.5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은 자주 보이는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돼요. 이 회사 광고 열심히 하네? 유명 브랜드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봤던 걸 한 번 더 보면 친숙해지게 되기도 하고, 저번에 광고를 보고 유혹에 시달렸다가 참았는데 이 광고가 계속 보이게 되면 그래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고객에게 광고를 반복 노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규 고객을 공략하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존 고객 재구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근황에 대해서 또 공유를 드리면, 저는 가전제품을 팔다가 화장품으로 넘어와서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가전제품은 기능만 강조를 하면 됐었는데, 화장품은 고객의 감성까지 공략을 해야 돼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뷰티를 잘 하게 되면 어떤 상품을 팔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매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다 대출 상환에 썼었는데, 제가 폐업을 하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업력과 매출 기록이 다 날라가서 현재 자금 운용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 차근차근 매출과 업력을 누적시키면서 자금을 융통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저는 혼자 살고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외로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저와 같이 성장을 하고 싶으시거나 저를 응원해 주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저의 노하우를 계속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벚꽃도 만끽하시고,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워라밸을 챙기시는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